자,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버겁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매수에 나간 가격 대비해서도 1% 이상 또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정폭이 매수하고 나서의 조정폭이 좀 깊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아쉽지만은 에코프로 BM하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변동성 종목을 압축을 해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세는 잡아드리고 매직 계산기 좀 올려주시고 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이나 흐름 범위들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전지 쪽의 조정이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의 조정폭이 깊어져 있고, 미리 좀 눌려져 있던 에코프로 BM 쪽도 여전히 뭐 변동성 확대되면서 조정이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 흐름이 뭐 LNF도 오늘 이제 뭐 강세를 띄다가 훅 하고 미끄러졌는데, 다시 한번 이제 뭐 기준점 잡을 때에 물론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을 주력의 설정 범위로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기준을 잡아놓고 있지만, 나머지 쪽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제 뭐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건 이제 서로가 똑같고,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좀 크게 확장되어 있는 쪽은 좀 기계적으로 좀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차익 실현한 단가보다 월등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제 14만 원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했고 재편입 설정을 잡지 못했고, 그런 사이에 19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 30% 이상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코스모 화학에서 일단은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다행스럽게 48만 7천 원 정도의 차익 실현을 잘 했는데, 그쪽은 이제 53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위축되잖아요. 근데 결론은 머리 꼭대기가 아니라 어깨에서 팔고 싶다고 해놓고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53만 원의 미련을 못 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BM 쪽의 경우 26만 2,500원 찍고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그게 23일인데 3월 23일 날 기준을 놓치고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면 뭐 차익 실현인데 손절인데 한다는 기준을 놓치고 그렇게 끌려오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손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 철저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죠. 15만 원 찍고 눌림폭 받았을 때 이 14만 4,500원, 14만 5천 원에 기계적으로 사실 23일 날 차익 실현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 또 종목 검색계에서는 다 탈퇴가 됐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3%가 밀렸든 아니면 거래가 둔화됐든. 그래서 이 기준에서 이제 뭐 매매를 안 들어갔더라도 상한가에서 절반 차익 실현하고 미끄러지면 전량 차익 실현하는 2% 기준이죠. 여기는 이제 고점 대비 1.5, 3%인데 그 차익 실현을 못했단 말이에요. 15만 원 찍을 때. 그 지금 12만 원까지 밀려 있고, 다행히 절반은 그나마도 뭐 13만 원대 절반은 정리를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나머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이제 신고가를 계속 찍어줘서 오늘의 주가도 지금 현재 미끄러져 있어도 이 가격 대비해서 계속 위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나마 좀 일부의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공략한 기준의 종목군 기준에서는 뭐 LNF도 순환성의 흐름에서 더 올라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2월 28일 날 LNF에서 18% 수익 낸 이후에는 들어가서 뭐 손절을 단행했죠. 손절을 단행했고 지금은 이제 월등하게 더 위쪽에 있고, 일단 2차 전지 조정이 오늘의 흐름이 끝자락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제 끝자락이 돼도 급락으로 연동된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끝자락이 된다 할지라도 급락으로 연동된다 이렇게 설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조정을 받더라도 눌림을 받더라도 점진적인 그 조정폭.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한순간에 급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거든요. 한순간에 거래대금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인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 너무 많이 미끄러졌어요. 5%에서 시가총액 5위까지 끌어올려놨던 종목을 5.9%에서 이게 뭡니까? 솔직히. 근데 이제 수급은 그렇게 꼬여진 건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 미끄러져 있어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 코스모화학도 그렇고 뭐 SKC도 그렇고 엔캠도 뭐 고점에서 밀린 것 감안하면 이걸 뭐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조차가 어려운데, 일단 최고점에서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넘기다가 꺾여져서 끝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지금 순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이제 이런 기준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뭐 우리가 이제 경험해봤던 종목군들의 기준, SK 뭐 바이오사이언스다 변동성이 이제 큰 종목 위주로 본다면 하루에 뭐 거래대금 4조씩 터졌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하루에 거래대금 2조 6천억 터졌단 말이에요. 2조 6천억. 그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 정점에서부터 뭐 여러 이렇게까지 미끄러지고 돌리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뭐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2차 전지 전체적인 초강세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이 정도 기준도 아니죠. 어찌됐건 일봉의 기준인데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의 흐름,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는데 돌릴 때, 요럴 때 이제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요럴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정 범위를 잡는 거는 요 정도 범위,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데 미련을 갖는 정도의 기준,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점이 잡히더라도 급격하게 그 대형주의 기준에 급격한 거래대금이 둔화, 급격한 거래대금이 둔화, 이런 부분은 제한적일 걸로. 그러니까 뭐 시젠이나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한번 더 볼 텐데, 뭐 시젠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요자락에서 이제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이제 이러한 조정,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에코프로 무슨 뭐 300% 오르지 않았냐, 2월 이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가격만 반력을 한 번씩 나옵니다. 물론 이 기간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갈 수는 없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두들겨 맞으면 이뭐 정신 못 차리는 흐름이 됩니다. 16만 원 고점 찍고 나서 11만 원이면 5만 원 빠진 거니까 30% 빠진 거예요. 한 방에 그죠? 한 4, 5거래일 만에. 근데 여기서도 이제 가격권 반력은 일단 나오니,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거래대금이 앞전 거래대금 유지한다고 해서 멈춰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흐름에서는 이런 꼬리 때 시즌에서 뭐 기가 막히게 좀 잘 빠져나온 것처럼 대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보면은 우리가 이 수익 범위는 잘 내는데 마지막 자락에서는 뭐 여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고 또 뭐 어디든 마지막을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맨 끝에 들어간 물량에 대해서는 결국은 무너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비중이나 이런 부분만 억지 안 부리고 잘 조절해서 대처하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즌 받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20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이 그 당시에 3조 원을 넘기는 거래대금을 터뜨립니다. 뭐 그런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변동성이.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인데 고점 수준까지 한번 돌려줘요. 이렇게. 예? 아 이거 옆으로 너무 기는데 이런 흐름에서 돌려주죠. 저때 빠져나오면 돼요. 이제. 저때. 만약에 놓쳤어도 이럴 때. 최악의 경우.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1월 초에 다 정리를 끝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뭐 에코프로 BM을 아직까지는 제 판단에는 이게 뭐 정점을 찍어서 급격하게 조정받기는 어렵다라고 해석하는데, 밀리더라도 가격 반발력이 나오고 꺾인다는 거죠. 약하지가 않아요. 결코 굉장히 강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48만 원대 중후반에 팔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때 팔았잖아요. 이때. 그러고 나서 뭐 우리가 또 주변에서 야 이거 거품이야 급 나갈 거야 그런 흐름이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이들처럼 오버슈팅이 나온 흐름이 아니라, 얘도 봐봐요. 고점 대비 14%인데 올라온 거 감안해 보세요.
10만 원대 종목을 150% 시가총액 10조를 그렇게 끌어올려 놓고 조정을 주는데 14%야? 150, 160% 올려놓고 14%야? 에이. 거기 또 보세요. 그 우리 기준에서 이제 포스코 시초엠을 보는 이유가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버겁다면 부담이 되신다면 그럼 결론은 이런 쪽 포스코 시초엠 같은 쪽의 흐름에서 뭐 그들보다 제한적인 상승률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뭐 수급 논리나 거래 대금의 논리에서 뭐 얘도 1조씩 터졌거든요. 거래 터트리고 이제 고점 돌파하고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는 사실 거래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 마지막 물량이 진짜 최악의 경우 뭐 한 10%씩 10%면 얼마예요? 26만 원? 26만 원이 이탈된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가격 반발력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막 2차 전지가 진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다면 프리미엄이 세니까.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만 좀 잘 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야, 이게 있잖아. 2차 전지가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 근데 어디서 어떻게 차익 실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거래대금은 오늘도 최상이야. 개장초부터 해서 포스코홀딩스, LNF,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전부 거래대금 최상위로 형성돼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러한 종목군들을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 나올 때 못 따라붙는다. 그것도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뭐 속된 표현은 몰빵은 아니더라도 비중은 채워가야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쇠뇌당하지 마시고 윤정도한테 쇠뇌당하는 건 괜찮아요. 어떤 거 이거 좋은 종목 아닙니다. 프리미엄 높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쇠뇌는 괜찮아요. 근데 뭐 양극재가 어떻고 무슨 진짜 뭐 박사났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안 해놓고 말이야. 맨날 땡땡이 쳐놓고 말이야. 양극재, 음극재, 뭐 IRA가 어떻고 그런 그 보도 자료의 말장난에 녹아나지 마시고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그런 펀더멘탈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고 프리미엄이 높은 상태의 설정 범위에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하자.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월등한 이제 그 기준점이 잡힐 수 있는 쪽에 그래서 일단은 그 레인보우 순조해야 되나 하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 터지면 꼭 복수전 할 겁니다. 거래가 제한적이면 복수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너무 제한적이기에 오히려 포스코 퓨처 M으로의 압축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쉽다 하시면 마지노선은 얼마요? 마지노선은 오늘의 저점 부분이 사실상 바로 밑에 있어요. 11만 9,500원 그죠? 그 자락을 재차 이탈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는 걸로 11만 9,600원 유지 전략을 전체 시장 추이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전체 시장 추이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유동성 장세의 흐름, 이는 유동성 장세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리 기준 잡아드리고 압축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다만 이제 그 부분에 포스코 퓨처엠의 비중도 뭐 월등히 가지고 계시고, 나는 가져가고 싶다 얘를. 그렇다면 이제 마지노선은 꼭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나 21선까지 볼 거야, 뭐 어떤 기준이든. 근데 이제 전체 시장의 추이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시장 무너지겠는데 이거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시장은 무지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 종목, 유동성 장세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코스모 신소재도 잡아낼 수 있어요. 다만 신호를 잡자라는 거죠. 우리 현대두산 인프라코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고 포트에도 넣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의 변동성은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그리고 이제 비중을 유지하시는 경우 필히 이 전략을 자주 문의하셔야 합니다. 포트에서는 일단은 삭제를 할 거니까 공식적인 문자가 나간 기준이고, 그래서 뭐 그 뒷부분에 짧게 넣어서 미처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의 전략을 설정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잘라내 놓고 주가 급등했다고 해서 와 대박 나셨죠 이런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시면 끝까지 같이 들여다보면서 대체 기준을 설정하니까 일단 이렇게 좀 줄여놔야 그 다음 또 전략 기준을 설정할 때 그나마도 일부 설정 범위를 가져가더라도 심리적으로 좀 불편함이 제한적이니까요. 그다음 DB하이텍의 경우는 뭐 하루 종일 지금 굉장한 갈등을 하고 있는 기준인데 10%의 비중 76,200원 이탈되면 정리 그렇게 잡아드렸는데 결국은 또 문자가 못 나갔어요. 오늘 그렇다고 수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버거운 위치입니다. 더 크게 이탈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오늘 그 문자 나가지 못했고 또 문자 안 나왔더라도 76,200원에 정리하신 분들 계실 수 있고 또 뭐 76,800원에 정리하신 분들 계실 수 있고 3% 수준에서 정리하신 분들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가 어찌됐건 개장 초에 터졌고 700만 주 이상을 기대를 했고 그리고 1000만 주까지도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주가가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가 둔화돼 버리죠. 둔화되면서 530만 주, 600만 주는 그래도 실릴 줄 알았는데 뭐 공방이 아니라 일방향적인 매도의 기준, 프로그램 매도의 기준에서 밀려졌기 때문에 거래도 상당히 뭐 둔화됐습니다. 더 둔화되면 안 돼요. 일단은 수목금에 최소 거래량 추가적으로 1,500만 주 정도는 더 터져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윗방향 또 윤정도가 기대하는 윗방향의 센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은 그나마도 전일 대비 거래가 터져 있고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꼬여 있어도 어금니 악물고 견디고는 있지만 이미 이제 손절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략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 설정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해도 종목이 무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순수하게 매수가 안 나가고 있는 쪽이 한 4종목 정도는 돼요. 이 종목은 이제 기존의 편입 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고 매수가 지난주에 나와서 멈춰 있는 우리 디스플레이가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DB하이텍이 있으니까 뭐 주력주는 뭐 계속 편입의 관점인 거고요. 그 이후의 흐름을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유럽 사상 최대치 신고가 좀 이따 이제 시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제랑 똑같이 지금 시간이 뭐 없습니다만 낮에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원고 내용의 기준이고 어제랑 똑같이 오늘은 어제보다 적어요. 검색기 통해서 나온 그 기준 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과 고점 부분
설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못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좀 해주시고, 종목도 어제보다는 적을 것 같고, 그래서 복귀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까크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0.75. 지금 이번에 다시 뚫은 건가요? 응? 뚫었네, 3월 달에. 예? 3월 초순에 뚫고 이제 미끄러져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그러니까 뭐 이러한 흐름이니까 전혀 시장은 우려감 갖지 마십시오. 저게 이제 프랑스 까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흐름이 아니고, 결론은 저쪽 영국의 FTSE도 그렇고 나머지 다 저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휘둘린다고 해서 야 이거 투매한다 손절한다,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압축 정도만 해주면 돼요. 너무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압축. 뭐 코스모 신소재도 프리미엄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한 발짝 빼놓고, 뭐 우리야 뭐 전량차익 실현했지만 또 그보다 더 올라가기도 했지만, 또 코스모학도 변동성이 커서 차익 실현 계속 신호가 나오면 잘라내야지. 차익 실현 해야죠. 하여간에 DB하이텍이 계속 지금 엇박자로 꼬이는데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 이제 뭐 비중이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는 뭐 비중 높으신 분도 자율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관점이니까 더 이상 뭐 제가 신경 쓸 일도 없고, 우리는 우리 전략에 맞춰서 또 대처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VIP 방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VIP 방으로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죠? VIP 방에서 가급적 넘어오세요. VVIP 방으로 넘어오셔서 오늘 같은 날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쪽에 기준을, 편입 기준이라든가 뭐 차익 실현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잘 설정을 해서 대처해서 수익을 함께 가지고 가시는 걸로,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